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역사의 달인 이재령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새로운 단원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법이에요. 뭔가 법하면 막 어려울 것 같고 막 진짜 너무 막 디테일할 것 같고 막 심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요, 진짜 우리가 무슨 막 변호사 준비, 뭐 검사 준비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안 보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거는요, 진짜 일상생활에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의 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 학교 다닐 때, 이 법을 그때 좀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물론 시험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데, 학교생활 하는데, 평상시 일상생활 하는데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인의 소리를 보게요. 자, 만화로 준비해봤네요. 오늘은 빵과 우유로 식사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잠깐이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우유의 유통기한을 보내요. 유통기한이 지나군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을 또 보내요.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단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를 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빠를 준답니다. 여러분들, 이 아빠는 무슨 죄야? 그죠? 이걸 왜 먹어야 됩니까? 이 먹으면 배가 아프겠죠. 참, 좀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은요, 뭐 아빠를 줘야겠다, 상한 게 있으면 아빠를 주자, 이런 게 아니겠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구나. 그러면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회규범과 법을 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 사회규범이 이 정도라면 법은 요 사회규범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사회규범이요. 사회규범은 뭐냐? 이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행동 기준을 우리는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사회규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가지는 이런 겁니다. 먼저 관습이에요. 관습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해온 전통 같은 겁니다. 풍습, 관습, 전통,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오랫동안 반복되어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이 되겠다. 요거는 당연히 그 사회 또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장례 풍습이라든지, 그리고 뭐 혼인 풍습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설날에 세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관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가 종교 규범인데, 요거는 뭔지 알겠죠? 종교상의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기독교의 10계명 같은 경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살생을 또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채식하잖아요. 길 걸을 때도 막 뭔가 그 개미 이렇게 밟아 죽이면 안 되니까 막 피해서 걷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뭐 절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종교상의 교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도덕 같은 경우는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바로 도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웃 어른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런 것들이 도덕이 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법 같은 경우는요,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행동 규범이 바로 법이죠. 뭐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선생님도 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딱지 끊긴 적이 있어요. 이 주차하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길거리다가 몰랐지 했는데 이제 막 딱지 끊기고 그러면 이 강제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법이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법의 특징은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성이에요. 이건 뭔지 알겠죠? 내가 벌금 내기 싫다, 그래서 안 내면 안 내겠죠. 근데 나중에 막 그 압류 들어오고 막 그 돈이 막 불어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큰 죄를 저지르면 감옥 가지 않습니까? 감옥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없잖아. 이런 강제성을 띠고 있고요. 명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확성은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른 이 사회 규범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규정짓고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다는 겁니다. 법전을 보면 그게 나와 있는 내용, 그렇지 않은 내용, 뭐 이걸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법전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강제성과 명확성이 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내용 법과 도덕의 비유인데 요 두 가지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시험에 가장 잘 나오거든요. 법과 이 도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비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막 다 외우려고 하지 마요. 그냥 이해하도록 합시다. 먼저 이 법은요, 목적이 뭡니까?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의롭게 살자. 오케이?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은 선의 실현이에요. 착함의 실현이죠. 착할 선자거든요. 했습니까? 그리고 형성 과정은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도덕은 비공식적 관행과 상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공식적인 합의라는 것은 일단 뭐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규정되어 있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도덕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 관행, 뭐 상식,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뭐 우리가 진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 어려운 그 일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뭐 그러는 것들요. 됐습니까? 그리고 준수 근거는 국가의 강제성이고요. 요거는 개인의 자율성에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규율 대상은 뭐 이게 중요한 건데 행위의 결과를 보는 거죠. 하지만 도덕은 동기를 봅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막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 근데 여기 앞에 이 사람이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걱정될 거 아니야. 근데 빨간불 때 막 건너서 이 사람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르고 막 했단 말이야. 그러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 아니야. 오케이? 즉 결과와 동기를 본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위반시 처벌은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고요. 그리고 도덕은 양심의 가책과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버스에 탔어요. 너무 이제 막 운동도 하고 막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버스에 탔단 말이야. 몸이 막 너무 피곤해. 근데 자리가 있네?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앉은 지 몇 분 안 돼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여러분들 앞자리에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눈을 스르르 감게 돼요. 눈을 스르르 감고요. 이 할머니가 앞에 계신데 이거를 나도 힘들거든. 너무 피곤한 거야. 한참 고민에 빠지죠. 근데 눈을 감으면서 자는 척을 하는 거야. 막 그냥 가. 그러면 어떤 뭐 법적으로 위반됩니까? 뭐 처벌을 받아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가책,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비난. 이 주변 사람들이 째려보겠죠. 아주 자는 척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물론 우리 여러분들, 이 선생님 제자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법과 도덕의 비교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법의 분류에 속하는 거, 도덕의 분류에 속하는 거, 그리고 법과 도덕 안에 끼는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이제 좀 보자면, 먼저 이 법은요, 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한 법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법의 영역이라는 거지. 여기에는 뭐 주민등록법, 뭐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이죠. 주민등록법은 이제 뭐 이사를 하거나 뭐 기간 안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거, 그리고 출생신고, 뭐 사망신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리고 도덕의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뭐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 아까 했죠. 그리고 부모님께 뭐 효도하라, 뭐 이런 게 있다면 여기 끼는 거 있죠. 오케이? 법에서도 들어가고요. 도덕에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덕이 뭐예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며. 오케이?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당연히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당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징역에 처한다. 오케이? 요 중간에 들어가는 개념이 있다. 요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요거 이제 한 대표적인 예로 혹시 들어봤습니까? 사마 리아인의 법이요. 앞에 뭐라고 붙냐? 착한이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마리아인이 있고요. 이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야. 그래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유대인이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 같은 유대인들은 그냥 막 지나가는 거야. 쌩까고 그냥 막 지나가.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과 적대 관계였고요. 유대인이 굉장히 천시했던 애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도와준 겁니다. 진짜 병원에 옮겨주고, 진짜 치료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주는. 이게 어떤 개념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공경에 처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착한 사마리아 법이 이제 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지. 진짜 공경에 처하고 이 위기에 놓인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그냥 지나친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뭔가 이 어려운 사람이 앞에 있는데, 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거는 도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쳤을 때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는 뭐야?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방관죄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나 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법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일부 적용하긴 하지만 약간 좀 규정이 애매해요. 근데 이것도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딱 구했어. 구했는데 이제 막 숨이 없고 막 그러니까 그 인공호흡을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공호흡을 막 했는데 이제 그 인공호흡으로 살아난 사람이 막 성추행으로 막 신고를 하는. 그러면 이거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노릇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법과 이제 도덕 요 중간에 들어가는 뭐 대표적인 얘가 이제 착한 사마리아는 법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법은 뭐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일상생활과 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요, 뭐 이것을 굳이 막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뭐 도로교통법, 뭐 교통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다, 뭐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뭡니까? 여러분들은 의무교육이죠? 중학교까지. 오케이? 그리고 취약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고요. 술,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그죠?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 뭐 출생신고, 뭐 사망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속문제, 재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뭐 취업명령과 뭐 근로시간, 뭐 이런 거. 그리고 소비자기본법, 뭐 물건의 교환, 환불을 뭐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좀 더 보면 상위 개념이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재정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즉 최고의 법은 헌법이야. 그 밑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죠. 오케이. 그리고 뭐 대통령이 이제 뭐 명령을 하고, 그리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즉 예를 들면 뭐 어디 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조례 규칙을 또 만드는 겁니다. 뭐 이것을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최상위 법이 헌법이다. 뭐 요 정도 파악해 주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법의 필요성. 법은 왜 필요하냐? 요거는 잠깐 쉬고 다음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법의 필요성 중에서 법의 기능부터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서술형으로도 잘 나온다는 거예요. 법의 기능과 목적 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법의 기능을 보면 첫 번째로 분쟁의 예방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둘이 지금 사고가 났네요. 이 사람은 여기서 오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접촉사고가 난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요, 길모퉁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내 차가 더 많이 망가졌는데 네 잘못 아니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법이 분쟁의 해결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법을 보면요, 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뭔가 말이 어렵죠? 이런 겁니다. 큰 길에 있는 차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작은 길에서 큰 길로 갈 때는 천천히 와서 잘 살펴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이 사람 잘못이 아니죠. 이 사람 잘못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사람이 끼어든 거 아니야? 그잖아. 오케이? 자,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국민의 권익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의 권리가 되는 이익입니다. 권리가 되는 뭐 이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자기 자신의 재산, 그죠? 뭐 생명, 뭐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질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죠. 오케이? 예를 들면 범법자,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강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법은 강제성과 명확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하는데 굉장히 유지가 된다.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면요, 자, 이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 그게 참 엄습해오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법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분쟁의 예방과 해결이고요. 두 번째가 국민의 권익 보호고, 세 번째가 사회 질서의 유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법의 목적은요, 첫 번째가 정의의 실현이에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이 정의는 뭐냐?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정의는요, 같은 것은요, 같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겁니다. 뭔가 심오한 말이죠. 이런 겁니다. 같은 걸 같게, 약간 좀 평등하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누구나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겠죠. 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만약에 내가 무단횡단을 했어. 벌금 3만 원이 딱 고지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 사람은 10,000원만 내요. 그러면 쌤은 억울하잖아요. 오케이? 같은 건 같게 하는 거고요.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경제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만약에 진짜 자신은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해요. 상황이요. 근데 너무너무 이 생계가 힘든 거야. 그랬을 때 뭔가 이 사회적 약자를 조금 더 위해주는, 이른바 뭐 최저 생계비 같은 것을 주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뭔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 정의라는 것은 이거예요. 공정하게 간다는 겁니다. 뭔가 이 각자 받아야 될 정당한 몫을 주는 게 바로 공정 아니야? 몫을 받는 겁니다. 각자 돌아가야 될 정당한 몫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이 각 나라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서양이 있고요. 서양을 딱 보면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눈을 왜 가렸겠습니까? 공정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형평성 있게 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공평하게. 그리고 칼은 강제성을 의미하죠. 만약에 네가 어겼다, 그럼 이 칼로 단죄하겠다. 뭐 이런 거겠고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정의의 여신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눈을 뜨고 있어요. 뭐 이게 있죠. 서양, 니네 이거 눈 가리면 뭐 보이냐?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눈을 뜨고 있고요. 저울은 똑같죠. 약간 좀 형평성 있게 보자. 그리고 법전을 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법전 뭡니까? 이 법에 나온 대로 명확하게 너를 처단하겠다. 판단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동양의 이제 혜택상인데, 이 혜택, 여러분들 서울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이제 그 택시에도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 혜택을 똑같이 이제 해치라고도 불러요. 요거는요, 선악을 가리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원래 중국에서 왔어요. 만약에 이 혜택 딱 봤을 때 뭔가 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두고 나쁜 일, 뭔가 약한 사람은 뿔로 받는 거야. 오케이? 뿔로 처단하는 게 바로 이 혜택입니다. 근데 얘는 뿔이 없잖아. 이거는 좀 그래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온 건데, 원래 이 혜택은요,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 뿔이 없어지고 약간 좀 사자 그 생김새가 약간 사자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공복리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공공복리. 공공복리는 뭐냐? 우리가 이제 공공장소 이런 말 들어봤죠? 이 공공은요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수. 오케이? 다수의 복리. 복은 행복 아닙니까? 행복과 이익입니다.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법의 목적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의 목적 서술형으로 풀어봐라. 그러면 법은 공정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복리의 증진, 정의의 실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해해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의 필요성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사회규범과 이제 법을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먼저 이 사회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일정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관습은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설날에 세배하는 거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교규범은 종교에서 지켜야 될 행동의 규칙을 정해놓은 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도덕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바로 도덕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강제성을 지닌 행동 규범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법이라고 하죠. 법의 특징은 2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강제성, 그리고 두 번째가 명확성. 다른 규범들보다 굉장히 명확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법전에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법과 도덕의 비교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이 법은요,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고 도덕은 선의 실현이에요. 그리고 형성 과정은 공식적 합의를 통해서 법이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하지만 도덕은 비공식적 관행, 그리고 제 상식에 의해서 된다는 거고, 규율 대상은 행위에 뭘 봅니까? 법은요? 결과를 보는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도덕은 행위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거죠. 또 예를 또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까요? 길 가다가 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사람 많이 쓰러지네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뭔가 이 사람이 이거 술 먹고 누워있는 건지 아니면 아파서 누워있는 건지 잘 몰라. 근데 약간 좀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 것 같길래 CPR이라고 그러죠? 이거 심폐소생술을 막 실시했어. 막 실시했는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막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겠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내가 지나가다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본 거 아니야? 그잖아요. 이 동기로 본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준수근거는 국가의 강제성이고요. 그리고 도덕은 개인의 자율성에 이제 맡긴다는 겁니다. 뭐 버스 자리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뭡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양심의 가책과 사회적 비난이 따르고요. 그리고 법은 국가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일상생활과 법은요.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법은 알고 있어야 굉장히 살아가는데 진짜 안 당해요. 알겠습니까? 안 당합니다. 자, 법의 기능과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능은요, 분쟁의 예방과 해결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 사회 질서 유지, 요 3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목적 중요하죠? 그렇죠. 법의 목적은 공정, 공공복리의 증진과 그리고 정의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 되겠죠? 바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규범의 종류와 그 내용을 연결하렵니다. 오호, 법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오케이, 종교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종교는, 그렇죠. 종교가 나왔네요. 일정한 종교 구성원들의 행위 기준이 되는 교리고요. 도덕은 인간이라면 진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관습은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행동 양식을 관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오호, 도덕과 법의 비교네요. 이 도덕의 목적이 선의 실현이라면 법은 뭡니까? 그렇죠.
정의의 실현, 하나 더 하자면 공공복리의 증진이 되겠다는 겁니다. 준수 근거는 개인의 자율성에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뭡니까? 법은? 그렇지. 바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규율 대상은 동기, 그리고 법은 결과라는 거. 오케이? 자, 다음.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뭐를 가지고 있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법의 특징이죠. 명확성과 뭐요? 강제성이죠. 오케이. 자, 법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뭐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막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뭡니까? 권리입니다. 오케이. 내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뭐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 이걸 뭐라고요? 목이죠. 내 목. 정당한 몫을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뭐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렇죠. 바로 공공복리라고 그랬습니다. 공공복리는 공공은 다수, 복은 뭐예요? 행복. 이는 이익이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맞춰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법에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